과거의 수술은 창상이 크고 많아 감염의 기회가 많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궤흉보다 합병증은 낮고 환자의 적극적인 관리가 회복과 재발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폐암 수술은 더 이상 과거처럼 안녕하세요. 대한폐암학교 유튜브 채널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임채용입니다. 오늘은 폐암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경수입니다. 폐암 수술 후 회복이 잘 될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수술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예전에는 합병증이 많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요? 최근 시행되는 폐암 수술은 장비와 술기가 크게 발전하면서 최소 침습 수술이 정밀해지고 표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다양한 영상 기술을 통해 절개 위치, 절제 범위 등을 환자에 맞춰 정밀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되어 합병증이 현저히 줄고 입원 기간도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3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기저폐질환, 고령,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 후 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는 출혈, 폐렴, 공기 누출, 유미흉, 기관지 흉막로 등 주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은 잔존하므로 여전히 세심한 수술 전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 전에 정확하게 몸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수술 후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폐기능, 기저동반질환, 연령, 흡연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수술로 인한 부담을 예측하고 종양의 위치, 크기, 형태 등을 분석해 구역절제나 선택적 림프절 절제술 같은 환자 맞춤형 수술을 계획하는 경우 합병증도 줄이고 회복 기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 공기가 지속적으로 새서 흉관 제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퇴원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인은 절제된 폐의 생체기관하고 기관지의 미세한 누공으로 공기가 폐 절제술 후에도 흉곽 내로 들이마신 공기가 누출되는 것으로 지속되면 흉관 제거가 늦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의료용 접착제, 도포제를 활용한 수술법의 개선과 함께 지속적 음압 배액을 적용하여 회복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적절한 통증 조절을 통해 조기 보행, 호흡 재활을 병행하여 폐가 빠르게 재팽창되어 빈 공간을 채우도록 합니다. 일부 공기 노출이 장기 지속되는 환자에겐 의료진이 판단에 따라 다양한 약제를 이용해 병실에서 흉막 유착술을 하거나 드물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발생한 무기폐나 폐렴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무기폐의 원인은 통증 등으로 폐활량이 감소, 기침을 잘 못하여 기관지 분비물이 쌓여서 열이 나고 기침 가래가 늘면 급성 폐 손상, 폐렴으로 숨이 차게 됩니다. 가래 검사를 통해서 배양균을 확인하고 적절한 항생제 투여와 가래를 묽게 하고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네뷸라이저 등을 적용하여 산소 치료와 함께 체위 변경을 통한 가래 배출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진통제를 일부러 안 맞는 환자분도 있으신데 적절한 진통제 투여로 조기 활동 및 폐 확장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환자 스스로 객단 배출이 어려운 경우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분비물 제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출혈이 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폐암 수술 후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지 않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 중 꼼꼼히 봉합을 하고 적절히 지혈제제를 적용하고 수술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배액이 처음엔 붉게 보이더라도 폐가 펴지면서 압박이 되고 어느 정도의 출혈은 적절한 흉관 배액 약제로 지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을 때는 출혈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CT 촬영과 영상 중재 색전술을 시행하거나 응급 재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유미흉이라는 합병증은 치료가 어렵다는데 이것은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유미흉은 수술 중 림프관 손상으로 흉곽에 림프액이 고이는 상태로 드물게 발생하지만 환자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유미흉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양이 많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미흉은 초기에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데 예전에는 1, 2주 이상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무지방식이나 과일 식사를 유지하면서 영양제 주사를 병행하고 필요시 흉막 유착술을 시행하거나 림프관 색전술 또는 흉관경 흉관 결찰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 후에 목소리가 쉬는 성대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어떤 치료법이 있나요? 쉰 목소리가 대표적인 성대마비는 수술 후 반회 후두신경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초기엔 기관 삽관에 의해 성대 기관지가 일시적으로 자극될 수도 있어 목소리 변화만으로 성대마비를 진단할 수는 없어 후두부 내시경 음성 검사에 대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3에서 6개월 경과 관찰하여 회복을 기대합니다.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어 최근에는 음성 치료나 성대 주입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이비인후과 상담 후에 수술적 교정을 통해 회복하기도 합니다. 수술 후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요? 폐암은 수술 이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은 필수입니다. 보통 수술 후 첫 2년간은 3에서 6개월마다 엑스레이, CT, 필요시 혈액 검사나 PET CT, MRI 등을 통해 재발 여부와 전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기 검사는 수술 후 재발이 조기 발견뿐 아니라 항암 방사선 등 추가 치료 후에 장기적인 추적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심장 관련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나요? 폐절제 수술 후에는 부정맥 중 주로 심방세동이 일시적으로 발생 가능합니다. 심전도 모니터링 및 적절한 항부정맥제 치료로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정기적 심율동 전환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상처가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상처가 벌어지거나 감염이 발생 시 소독 및 배농, 필요시 절개 배액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수술은 창상이 크고 많아 감염의 기회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최소 침습 수술로 상처의 크기도 작아지고 항균제 봉합사 및 전문 상처 관리 의료용품을 적용하고 병원의 위생 및 적극적인 감염 관리 등으로 상처 감염은 매우 드문 것이 예전과 다릅니다. 기관지 흉막루가 생기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기관지 흉막루는 절제 봉합된 기관지가 완전히 폐쇄되지 않아서 공기나 기관지 분비물이 흉곽으로 노출되는 치료가 까다로운 주요 합병증입니다. 동반된 농용 치료를 위한 적절한 배액, 항생제 치료 및 유착술로 교정해보고 안 되는 경우에는 근육 피판 등을 이용한 봉합 재건 수술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적절한 음압백 치료와 함께 기관지 밸브를 적용해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통증이 걱정인데요. 예전보다 관리하는 방법이 좋아졌나요? 수술 후 통증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무통주사 또는 정맥 진통제, 국소 지속 주입형 마취제, 신경 차단술 등 다양한 진통 방법을 통해 통증이 조절되어야 기침, 가래 배출, 보행 등이 가능하므로 회복을 위한 통증 조절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수술 시에 직접 늑간 및 척추 주위 신경을 차단하는 방법과 상상 주위 근육, 피하 마취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곡소 조절 방법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최소 침습 수술로 절개 범위를 최소화하면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다수의 연구에서 개용보다 합병증은 낮고 입원 기간은 짧고 폐기능 회복은 빠르며 미용적인 만족도도 높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폐암 수술은 최소 침습 수술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자가 할 수 있는 수술 후 관리는 어떤 것이 있나요? 환자의 적극적인 관리가 회복과 재발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흡 재활 운동을 통한 심호흡, 기침, 가래 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이요법으로 고단백, 저지방 식단 유지가 필요합니다. 금연은 필수이고 무리한 운동은 자제하고 점진적인 활동 증가와 폐렴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호흡 재활은 어떤 도움이 되는지요? 호흡 재활은 수술 후 폐 확장, 분비물 배출, 산소 교환 개선 등에 도움이 됩니다. 재활팀과 함께 점진적인 운동을 병행하면 폐활량 회복, 전신 체력 강화,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술 전 미리 호흡 재활을 시작하면 수술 후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최소 침습 수술과 정밀한 수술 계획, 숙련된 흉부외과 의료진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짧은 입원 후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암 수술은 더 이상 과거처럼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치료가 아닙니다. 폐암 수술 후 합병증은 정밀 영상 가이드, 수술 술기 개선으로 발생률이 점차 줄고 있으며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지침을 잘 따르고 조기 보행, 호흡 재활, 금연 등의 자가관리 적극 참여하여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알리는 것입니다. 병소의 크기, 림프절 상태, 환자의 전신 상태를 종합한 다학제 평가가 중요하고 환자의 회복 기간, 수술 후 통증, 폐기능 저하 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수술을 앞둔 폐암 환우 여러분, 집도 이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수술을 받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폐암 수술 후 관리를 주제로 서울성모병원 김경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교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